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학과에 재학 중인 정재엽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Gauge Indicator of Input Recognition Errors라고 하는 작년 ETRA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먼저 목차로는 인트로에서 해당 논문의 모티베이션이랑 백그라운드, 그리고 어떤 것을 할 건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메서드에서는 해당 논문이 시선 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시선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방법, 그리고 그 유저 스터디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리고 결과부터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VR, AR 디바이스가 웨어러블 형태로 제작되면서 사용자들은 자연스러운 입력 시스템에 대한 기술을 요구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아래 그림과 같은 맨손으로 인터랙션이 가능한 웨어핸드 미디에어 제스처가 대표적인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사용자들에게 최적의 인풋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주입한 입력인지를 반드시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다양한 연구들이 높은 성능의 제스처 레코그나이저랑 사용성 좋은 인터랙션 기술들을 다양하게 연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당연하게도 시스템이 사용자의 의도적인 입력을 완벽하게 구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고, 이에 따라서 여전히 입력 경험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입력 오류를 발생을 시킬 때 어떤 타입의 입력 오류가 존재하는지 한번 보자면, 대표적으로는 false positive랑 false negative 두 개의 오류가 존재합니다. 먼저 false positive는 사용자의 의도적인 입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사용자의 입력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false negative는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넣은 입력임에도 시스템이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두 가지 모두 큰 문제로 여겨지는데요. 하지만 false positive 에러가 유독 멘탈적인 코스트가 높다고 평가받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들이 자신들이 의도적으로 넣은 입력을 시스템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는 크게 기여치 않고 여러 번 입력을 수정해서 자신이 원하는 입력을 끝까지 밀어갔지만, 애초에 내가 원하지 않는 입력을 시스템이 인식한다면 더욱 더 많은 프러스트레이션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false positive 에러를 더욱더 초점을 맞추어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논문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인풋 레코그니션 에러를 해결하려고 했는가라고 보면, 처음에 제목에서 보셨듯이 게이지를 사용해서 입력 에러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직관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시스템 입력을 넣을 때 그 잘못된 입력이 발생하는 순간에 우리의 눈의 움직임을 추적해서 지금 현재 입력은 잘못된 입력이다 라는 것을 판단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게이지로부터 입력 오류를 디텍트할 수 있고, 그 결과로 이제 입력 익스피리언스를 상향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의 구현이 이제 현실화가 된다면 가장 좋은 것은 우리 개인적인 모델을 구현을 해서 항상 어떤 인풋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에러 리커버리가 가능한 것이고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게이지를 써서 이 false positive input error를 찾을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요. 기존 연구에 따르면 게이지는 사람들의 cognitive state, 즉 인지 상태를 알려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하나의 단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에서 계속 말하는 것이, 우리가 손으로 선택하는, 이렇게 수동으로 선택하는 매뉴얼 셀렉션이 우리의 시선 움직임과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고, 또한 이런 게이지는 기대치 위반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재미있는 예시 중에 하나는 피라미드 위에 만약에 문어가 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눈의 움직임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기대치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오큘로모터 운동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기존 연구에서 HRI나 아니면 그 비행기들 교통을 관리하는 쪽에서 게이지 비헤이브를 활용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이 게이지 모션이 핸드 모션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고, 그 게이지를 활용해서 first positive input error를 충분히 구별할 수 있을 거다라고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스템 디자인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VR 환경에서 그 포토 셀렉션이나 무비 셀렉션 하는 그 게임 같은 태스크를 진행을 했고요. 조금 두 가지 입력 타입이 있는데 첫 번째는 User Initiated Click입니다. 즉 사람들이 선택을 한 입력 타입이고 두 번째는 Injected Click이라고 해서 잘못된 오류를 일부러 주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입력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에서 입력을 받아들이고 넣어준 입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왼쪽 A는 현재 해당 시스템이 진행된 실험의 인터페이스 그림이고요. 오른쪽은 타임라인인데 각각의 입력에 대한 그 순서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User Initiated Click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타일을 찾습니다. 그 타일을 찾고 그 타일을 시선을 이용을 해서 뒤로 뒤집고 올바른 타일이면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 그 타일이 뒤집어지는 그 과정의 타임라인이 남겨져 있고요. 두 번째는 인젝티드 클릭이라고 시스템에서 잘못 주입한 입력을 뜻합니다. 똑같이 사람들이 이렇게 타일을 뒤집었는데 이 타일이 정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에서는 강제로 입력을 주입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 강제로 된 입력을 해제를 해야 되니까 다시 돌아와서 다시 뒤집고 다시 디셀렉트하는 과정을 가집니다. 연구는 총 3가지의 가설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게이지 피처, 즉 우리의 눈 움직임이 사용자가 넣은 입력일 때랑 강제로 주입된 입력일 때 충분히 다르다라는 가설이고요. 세 번째는 모델링에 대한 가설인데 두 번째 가설은 개인화된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에 대한 데이터만 사용을 해서 충분히 구별할 수 있을 거다인 거고 세 번째는 로쏘라고 하죠. 리브 원 서브젝트 아웃을 해서 그 처음 본 사람의 데이터도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다라는 가설입니다. 총 32명의 참가자를 모아서 진행을 했고요. 이 중에서 한 명은 아이트랙커 칼리브레이션을 통과하지 못해서 제외됐고 2명은 시스템 상에서 인젝티드 클릭이 발생하지 않아서 즉 버그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사용한 장비로는 이제 눈이랑 머리 움직임을 가져오기 위해서 HTC Vive Pro I를 사용을 했고 MSI GS66 랩탑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본 실험은 코로나 때문에 헤드셋이랑 노트북은 전부 사용자들의 집으로 보내서 했다고 하고요. 줌 같은 비디오 컨퍼런싱 시스템으로 막 인스트럭션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림처럼 해당 부분의 실험 디자인은 3x3 그리드로 쫙 이루어져 있고요. 각각의 타일들은 0.35, 0.35 크기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일은 0.6m씩 다 떨어져 있고 중간중간에 그 0.25의 그 공간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용자들은 그 타일에서 3m 떨어진 곳쯤에 앉았고요. 게이지 데이터는 60Hz로 다 모였고 이 60Hz로 보기 전에 9포인트로 칼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칼리브레이션 이후에 그 사용자들한테 중앙을 이렇게 봐라 해가지고 그 중앙에 75%가 계속 남아있고 게이지 벨로시티가 30도 이하로 유지되면 그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사용자의 시선이 제대로 수집되고 있나를 확인한 것입니다. 본 실험은 총 12개의 블락을 진행을 했어요. 즉 한 블락에 60개의 타일이 들어있는데 그 60개의 타일 중에 9개의 잘못된 입력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중에 15% 정도가 잘못된 입력에 쓰였다고 해요. 모든 순서는 학습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서 다 카운트 밸런스드 라틴 스퀘어로 섞어졌고요. 처음에 2번의 연습을 줬는데 첫 번째 연습은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연습을 줬고 두 번째 연습은 시스템에서 잘못된 입력을 넣어주는 걸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시선 전처리 방식이랑 시선으로부터 어떤 피처를 뽑아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VR 장비를 사용해서 시선을 모았기 때문에 아이인 헤드 다이렉션으로 못 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in word coordinate로 바꿔주고요. 두 번째로는 angular displacement, 즉 각도의 차이를 구하는 거죠. 연속된 게이트 샘플마다 해당하는 샘플은 여기 아크탄젠트를 써서 회전 각도를 구하는 걸로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로 게이지 벨로시티는 위에서 구하는 각도를 두 시선 간의 시간차를 이용해서 나눠줌으로써 시선의 속도를 구했습니다. 즉 여기서 60Hz였으니까 60분의 1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필터링 과정을 거쳤는데요. 이 필터링 과정은 노이즈를 좀 제거하고 피치 엑스트랙션이랑 이벤트 디텍션을 할 때 원하지 않는 세그멘트를 좀 제어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샘플에서 속도가 800도를 초과하는 녀석들은 전부 지워줬고요. 그 위에 지어진 자리에는 서량 보관을 통해서 미싱 밸류를 채웠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미디엄 필터를 활용을 해서 미디엄 필터 사이즈를 7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평탄화, 스무딩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필터링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벤트 디텍션을 진행했습니다. 시선의 대표적인 이벤트라면 사카드랑 픽세이션이 존재하는데, 사카드는 우리 눈이 급격하게 움직이는 걸 뜻하고요. 픽세이션은 우리가 한쪽을 지그시 응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카드는 벨로시티를 기반으로 해서 필터링을 진행을 했고, 연속된 시선 샘플이 70도 이상의 속도를 초과를 한다면 사카드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사카드 지속 시간은 17ms에서 200ms까지 강제를 진행을 시켰고요. 그 후에 픽세이션 같은 경우에는 디스퍼션, 즉 분산을 기반으로 해서 이 픽세이션 게이지 데이터가 많이 튀지 않으면 픽세이션이다. 그 분산의 스레시홀드는 1도로 진행을 했고요. 최대의 픽세이션 듀레이션은 50ms에서 1500ms까지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해당 과정을 통해서 얻어낸 게 총 10개의 피처를 얻었고요. 10개 중에 첫 번째 2개는 픽세이션과 관련된 녀석이고 3, 4, 5, 6번은 사카드와 관련된 녀석들입니다. 그리고 컨티뉴어스 피처라고 해서 7, 8, 9, 10은 새로 추가한 거고요. 이거는 그냥 픽세이션 프로바빌리티, 사카드 프로바빌리티부터 디스퍼션까지인데 자세한 거는 다음 슬라이드에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각각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피처로 사용될 만한 의미가 있는 건지를 일단 기존 연구에 일과해서 말씀해 드리면, 픽셀션이랑 사카드 관련된 녀석은 기존에 좀 일관성 없는 씬 인포메이션에 굉장히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이 있었고, 두 번째로 컨티뉴어스 피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입력을 시작을 했을 때 굉장히 민감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가정인데, 입력 시작부터 민감하니까 끝나고 나서도 민감할 거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디스퍼션 같은 경우는 분산이죠. 그래서 그 분산을 1초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분산을 또 구했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 픽세이션 프로바빌리티랑 사카드 프로바빌리티는 0 아니면 1이어서 이거는 좀 이항 분포를 가진 값이기 때문에 Z스코어를 진행을 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모두 Z스코어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사용한 모델로는 이게 바이너리 분류이기 때문에 로지스 레그레션을 사용을 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얼마나 빨리 이 시스템의 오류를 파악할 수 있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간 타임라인으로 모델을 학습했고, 이 다양한 타임라인을 렌즈 어프로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게이지 렌즈 어프로치는 50ms에서 최대 600ms까지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를 50부터 600까지 12개로 빈닝을 해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은 지금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의 타입만 해결을 했어요. 즉 사용자가 넣은 거, 시스템이 잘못 넣은 거. 근데 여기서 하나를 더 고려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용자가 잘못 넣은 입력입니다. 즉 사용자가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입력 타입도 함께 고려를 했을 때 일단 그 입력 타입이 제가 보기에는 눈으로 보기에는 이 그림상으로 좀 유의하게 보이는데, 본 논문에서 주장하기로는 크게 유의성이 없었다고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샘플의 수가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유저 에러는 무시하고 두 가지 타입만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논문을 피팅시킬 때 이 베타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타임라인 이후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총 3개의 타임라인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유저가 선택을 잘못 넣은 것을 확인했을 때
그 이후에 다시 그 셀렉트된 녀석을 열었을 때, 그 후에 다시 닫았을 때 총 3개로 진행되고요. 그 3가지가 전부 그 베타 파라미터에 대한 타임 샘플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는 학습할 때 클래스 임밸런스가 있었는지 그 임밸런스에 대해서는 반비례하게 넣어줬다고 합니다. 가중치를. 구현이 된 모델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 모델. 그래서 이 개인 모델은 각각 사람에 대한 데이터로 학습이 되었고 8대2로 나눠졌다고 합니다. 그룹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몇 명의 사람을 뽑아서 다 학습을 하고 즉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진행한 거죠. 그래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한 게 그룹 모델입니다. 모델의 평가 같은 경우에는 AUC ROC 커브로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AUC ROC가 0.5를 가리키면 이게 찬스 레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렌즈 어프로치에 대한 녀석들의 성능을 이 찬스 레벨이랑 t-테스트를 해서 비교를 했고, 이후에 인디비주얼 모델이랑 그 그룹 모델을 비교할 때는 투 페어 샘플 t-테스트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연속된 통계 테스트를 보정하기 위해서 에피드럴 커렉션을 함께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유저가 넣은 입력이랑 시스템에서 넣은 입력에서 게이지의 차이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결과고요. 각각의 이 데이터들은 각각의 타임 포인트에서 모든 사람들의 값을 평균을 쳐서 냈다고 하고 총 36개의 페어드 t-테스트 값이 나왔다고 합니다. 먼저 그래프 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의 타임라인에서 유의성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결과를 한 2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다면 첫 번째는 0초에서 250ms까지 우리의 눈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픽세이션 프로바빌리티가 높아진다, 낮아진다를 반복하고 있고 게이지 벨로시티도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선택을 딱 진행을 하고 혹은 잘못된 선택을 받았을 때도 계속 우리가 다음 셀렉션을 하려고 눈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뜻하고요. 근데 이거랑 반대되는 게 300초에서 300ms에서 450ms에 등장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못된 입력을 넣었을 때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왔고 다시 그 선택을 해야 되니까 다시 눈이 멈추고 그런 게 픽세이션과 사카드 관련된 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결과에서 우리가 첫 번째 가설로 봤던 게이지의 모습이 다를 거다라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결과는 인디비듀얼 모델에 대한 결과입니다. 찬스 레벨이랑 원샘플시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총 3가지를 제외하고 전부 다 유의미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사카드 앰플리튜드가 600ms에서 별로 차이가 없고 사카드 듀레이션이 150, 600ms에서 차이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높은 성능이야 전부 모든 피처를 다 사용했을 때 높은 성능을 보이고요. 재밌는 거는 게이지 벨로시티가 이 모든 피처를 사용한 거랑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디비듀얼 모델에서도 충분히 분류가 가능하다는 걸 확인했고요. 그래서 가설 2번이 여기서 해결됐습니다. 아래 표는 각각 모델들에 대해서 최적의 렌즈 사이즈랑 그 성능을 적어 놓은 거고요. 최소의 렌즈 사이즈를 사용을 해도 적절하게 잘 분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결과는 그룹 모델입니다. 그룹 모델의 장점이라고 하면 인디비듀얼 모델이랑 좀 비교를 했을 때 인디비듀얼 모델은 사용자의 개인화된 모델이기 때문에 그 사용자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가 무조건 필요하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그룹 모델은 그 현재 처음 보는 사용자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더라도 충분히 분류를 할 수 있는가라는 거에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이고요. 이 모델도 찬스 레벨이랑 비교를 했을 때 대체적으로 다 전부 의미 있는 성능을 보였다고 했고 이에 따라서 가설 3번이 해결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좀 오블레이션 스터디 같은 느낌? 오블레이션이라면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서 보고 싶은 거는 과연 일반화가 가능한 성능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전에 그 우리가 입력을 넣고 나서, 즉 하나의 블락이 끝나면 그 다음 블락으로 넘어갈 때 그 타일들이 섞이는 비주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맨 마지막에 대한 그 데이터는 타일들이 섞이는 걸 보기 때문에 그 제외를 했었는데, 그 타일들이 섞이는 모습, 즉 새로운 비주얼 인포메이션을 볼 때도 충분히 분류가 가능할까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만 가져와서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평가한 데이터에서도 큰 유의성을 보지 못했고 충분히 새로운 비주얼 인터페이스에도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확인하고 싶었던 거는 그 에러를 넣어줄 때 어댑티브 에러냐 아니면 타임 베스트 에러냐 라는 게 조금 있었어요. 즉 에러를 넣을 때 두 가지 기준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200초에서 500초 사이에 랜덤을 넣어주거나 아니면 그보다 짧은 시간에 유저가 벗어나는 순간에는 그 타일의 바운더리에 시선이 떨어지거나 하면, 커서가 떨어지면 그 어댑티브 인덱스 적응적으로 넣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들어서 그 첫 번째 실험에 참가했던 사람들 중 10명을 뽑아와서 또 한 번 더 실험을 했었는데요. 두 가지를 따로 보여줘도 전혀 차이가 없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모델이 또 일반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확인해 본 거는 모델 퍼포먼스가 인디비듀얼 모델이랑 그룹 모델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인디비듀얼 모델은 한 사람한테서 얻어낸 거기 때문에 데이터의 분포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이랑 테스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당 모델은 그룹 모델이 인디비듀얼 모델에 거의 준하는 혹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고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확인하려고 그 트레이닝하는 커브를 봤을 때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인디비듀얼 모델이 데이터가 많아지면 더 좋은 성능을 볼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룹 모델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결론적으로 해당 모델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는 크게 세 가지의 좀 중요한 발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게이지 벨로시티가 굉장히 모든 피처를 쓰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여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게이지 벨로시티가 중요한 성능을 보여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리얼타임 시스템에서 이 게이지 벨로시티를 계산하는 게 굉장히 컴퓨테이션적으로 낮기 때문에 어느 시스템이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뜻하고, 두 번째는 게이지 벨로시티를 단독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스파셜한 정보에 대한 그거 니즈는 없어집니다. 즉 비주얼 인포메이션이랑 그렇게 관계가 없는 피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새롭게 짜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걸 뜻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룹 모델이 인디비du얼 모델이랑 굉장히 만큼 좋은 성능을 낸다는 거고, 이로 인해서 개개인적인 재학습이 필요한 모델이 필요 없어진다라는 거고요. 또한 게이지 패턴에서 우리가 두 가지의 큰 변화를 봤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초반부에는, 즉 잘못된 입력을 인지하기 전에는 계속해서 그 어클로모터가 계속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고, 그 다음부터 인지하고 난 이후로는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 에러를 파악하는 눈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코그나이저 시스템을 잘 만들었는데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레코그나이저 시스템이 있으면서 인터페이스 디자인 같은 거에 굉장히 큰, 혹은 뭐 다른 시스템도 들어갈 수 있고요. 굉장히 큰 하나의 가능성이 또 열렸다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에러가 디텍션이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우리가 에러가 디텍션 된 부분을 레이블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에러 레이블링을 진행함으로써 왜 에러가 진행이 되는지 라는 그런 익스플레이너블하게 또 다른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에러에 대한 리커버리를 제한해 줄 수 있다는 거고요. 대표적으로는 오토 언두를 통해서 이거는 잘못된 입력이니까 그 다음 피드백을 주지 말거나 아니면 다르게 주자라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결과에서 어느 정도 일반화가 된다라는 걸 확인을 했는데,
그렇지만 조금 더 일반화된 모델을 구현을 하려면 다른 인터페이스, 태스크, 그리고 인풋 시스템을 더 해봐야 된다라는 걸 해봐야 되는 게 퓨처워크에서 좀 필요하다라는 거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했던 포토 셀렉션이나 무비 셀렉션처럼 연속된 입력이 아니고 사용주가 매우 일반적인 입력 시스템인 뭐 포인트 셀렉션을 다른 걸로 해본다라거나 아니면 스파셜 피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타겟 사이즈랑 타겟 덴시티를 좀 다르게 사용해 보거나 뭐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일반화된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리얼 월드에 가까워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구현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는 그 사용자의 입력과 시스템에서 잘못 인식한 입력을 여기서 분류를 했는데 이후에는 유저 에러도 함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이 유저 에러 말고도 리얼월드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컨텍스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컨텍스트에 대한 에러도 다 정의를 하거나 혹은 예측할 수 있게 해서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계점인데요. 앞서서 결과랑 디스커션에서 한 번쯤 다 언급된 녀석들입니다. 첫 번째 한계점은 사용자의 반응이 그, 그 시스템에서 넣은 입력이랑 자기가 넣은 입력만 이렇게 제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다양한 리얼 인터랙션 컨텍스트를 감안할 수 있는 다양한 에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도 똑같은 말이고 세 번째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의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을 사용했는데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이 시선에서 놓친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델이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고도화된 모델을 사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LSTM 같은 거 그런 걸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게이지로부터 일어나는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인풋 레코그니 시스템을 그 디텍트를 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마무리를 하면서 이러한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인풋 레코그니션 에러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에 대한 가능성을 남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만약에 질문이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혹은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